지금 이제 94번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94번이요. 이제 마지막 8자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두 자입니다. 그죠? 두 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아시면 나머지는 뭐 세 자든 네 자든 다섯 자든 여섯 자든 일곱 자든 여덟 자든 그 이상이든 자꾸 나누어 보면 됩니다. 그 연습이 자동으로 되면 끊어보는 연습 안 해도 자동으로 주르르 보이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여덟 자는 특별한 패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두 자로 나누어진다, 세 자로 이런 패턴 없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연습 삼아 이제 어떻게 끊어갈 건가 이렇게 이제 몇 문장 정도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고지약 금지약 락이 아니라 악이 되겠네요. 뭐 풀이해 가면서 악인지 락인지 한번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예, 금지 악인지 락인지 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게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저희가 흔히 뭐 말하죠. 말미암을 유. 그 다음에 고지 락인지 악인지 하여튼 원래는 악입니다만 악입니다. 악이라고 그냥 할게요. 금지악 구조가 똑같습니다. 고지악, 지악, 지금, 옛날, 그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문은 그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서로 대를 이루는 것. 대를 이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시를 짓다 보니까 대를 짓고 하다 보니까 문장 속에서도 대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을 게 뭘까 따지면 말미암다라는 말이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악, 유고지악 이렇게 되겠네요. 악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음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음악. 금지악은요, 지금의 악이, 음악이, 지금의라고 했습니다. 뭐뭐의 대표 풀이 두 가지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악, 그 다음에 같다, 말미암다. 지금은 말미암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말미암다, 말미암을 고지악은 옛날의 음악, 옛날의 음악에서 말미암답니다. 요 대로만 풀이하면요, 일단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에서 말미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악도 옛날의 음악에서 말미암아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다?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는 개념이 유라는 거의 뜻이 말미암다도 있습니다만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악이 유고지악이라 그러면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서술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주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뭐뭐와 같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주술보 문장 구조가 되고요. 지금의 악이 옛날의 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 순서대로 조로록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이구, 빼먹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종결 어기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종결 어기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의 의미냐면 점의 의미입니다. 지금의 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야도 있고요, 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점 정도의 느낌, 그래서 그냥 다 정도의 느낌이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만약에 쓰였다 그러면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문장이 끝났구나. 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만 있어도 사실은 문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서술어도 있고요, 이미.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데 넣어가지고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야가 있든 없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 중에 서술어가 없어서 명사로 끝나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한문에서는 그냥 이다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다라는 개념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야를 집어넣거나 의를 집어넣거나 해서 이다의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시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요것이 진짜 이다입니다. 요건 진짜 이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 뭐뭐 이렇게 되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장의 이제 그 서술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할 수도 있고요. 야를 집어넣거나 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다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중간에 시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현대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그게 많이 나옵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워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워슬 중꺼린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워스 나는입니다. 중국인입니다. 중꺼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뭐이다라는 형태로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다의 형태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제 경공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제 경공이라는 사람은 제 장공이라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인데 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지가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제 장공의 대부가 있죠. 그 밑에 대부 신하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을 죽이고 제 경공을 이제 임금으로 세운 거죠. 사실은 나라가 사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때 엉망이었는데 어쨌든 공자님하고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문장 넣나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 주술복보 문장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제경공이라는 거는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이름이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서 그냥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경공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요. 안 그러면은 뭐 풀이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물을 문자에다가 정치정자입니다. 물을 문자에다가 정치정자, 묻다라는 게 서술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정, 그 다음에 어라는 그 어조사가 나오면 뭐뭐에서, 뭐뭐에, 뭐뭐보다, 뭐 등등등으로 쓰이겠죠. 근데 공자에게라고 됩니다. 이것도 단어니까 이것도 풀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묻는다. 누가? 제경공이 묻다. 무엇을 묻다? 정치를 묻다가 됩니다. 누구에게? 공자에게. 이래서 주어, 수술어, 목적어, 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술목보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목적어하고 보어가 기본 원칙은 목적어가 앞이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는 원칙을 가리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뭐 순서가 나중에 왜 뒤바뀌었냐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주술 목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다시피 아마 공자님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어조사 어자인데 가장 기본이 뭐뭐에서입니다. 처소죠. 그죠? 네,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보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보다. 그 다음에 피동으로 뭐뭐에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외우지 못하겠고요. 일단 기본 요거 하나 정도만이라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대부분 요걸로 일단 요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요 처서에 해당하는 뭐뭐에 뭐뭐에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를 묻다. 정치. 요게 바를 정자죠. 예, 바를 정자에다가 사람인 비슷해서 X자, 때린다, 칠복자입니다. 바르게 하도록 때리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바르게 하도록 때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죠? 제나라 이상 없고, 경공 이상 없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자. 문장이 완벽해서 완벽한 문장이어서 그 다음에 볼까요? 여덟 자입니다. 그죠? 여덟 자면은 가장 기본은 어쨌든 4사로 나눠본다라는 게 가장 기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글자가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요, 긴장하게 됩니다. 좀 사실은. 네. 글자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만들어낸 게지 이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의미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문자 자획입니다. 예, 자획. 요거는 글획자. 예, 요건 그림화가 아니라 글획으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자로서 쓰인 겁니다. 요거와 동자로서 쓰인. 자획 해 발을 해자죠. 발을 해. 우리가 해서할 때 해자 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발을 해 발을 정자. 바르고 바르다. 바르게 하다라고 의미가 되겠네요. 시, 처음 시자, 습, 익히다. 서술어 뭐가 되겠습니까? 서술어 익히다가 되겠죠. 그죠? 무엇을 익히다인가요? 문자를 익히다. 처음에 문자를 익힌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자획을 글자의 획을, 그죠? 글자의 획을 해정, 바르고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한마디만 쓰면 되겠죠?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바르고 바르다라고 안 하고 그 유사관계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의미가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의미가 조금 강조되는 의미로서 그냥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바다의 바다양은, 큰 바다양은 그냥 큰 바다 한 번만 쓰듯이, 예, 바르고 바르다라고 하면 그냥 바르다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고 약간의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시승 문자 자획 해정이라. 시, 처음에 문자를 익힐 때는, 그죠? 자획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이라는 게 서술어로 쓰였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그럼 시는 뭔가요? 주어는 아니겠죠? 수식하는 거죠. 그죠? 네. 처음에 익히다. 그죠? 처음에 문자를 익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익히다. 그래서 문자를 처음에 익히다. 이래도 상관없고요. 처음에 문자를 익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풀이 순서가 요게 순서가 1, 2, 3, 4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일반적인 거 하나를 넣자면 처음에 문자를 익히다. 요 정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답을 쓰실 때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뀐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자획. 글자의 획이 된 거죠. 획인 획인데 글자의 획입니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죠. 그죠? 수식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정, 자획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서술어니까 두 개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획이 바라야 한다. 자획을 바르게 한다. 자획이 바르다. 뭐 어쨌든 앞에 썼습니다. 예. 순서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볼까요? 비로소 시자. 비로소 시자는 여자가 요건 클 때자입니다. 원래는 클 때, 별 이름 태자죠. 별 이름 태자인데 어쨌든 사람을 처음 낳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익힐 습자는 요게 기두자고 흰백자입니다. 날개 깃을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힐 습이고요. 그래서 익히는 거는 혼자 익히는 겁니다. 습. 그죠? 학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습은 혼자 익히는 겁니다. 이건 자습이고요. 그 학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배운 게 1이라고 하면은 습이 9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습, 자습은 9.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1. 이렇게 옛날에 보통 얘기하셨습니다. 뭐 문자, 이거 사람 몸에다가요 이렇게 문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 획자는 전에 이렇게 글서자 한번 하면서 요건 손이었고 붓을 잡고요, 두이자 쓰고 말하는 걸 쓰면은 글서, 밭에 있는 거를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그림 화자가 되는 거였죠. 근데 요거는 요 모양이 돼도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글 획자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으로도 요거의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통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뭐 바른 해자, 네, 모두 개자 나무 목자 합쳐가지고서 나무로 모두 바르게 해준다. 뭐 때려주나 본데, 그죠? 바를 정자 아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자가 있네요. 요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한문을 보시다가 글자가 똑같은 거를 연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이게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그냥 분리시켜서 따로 해석을 하면은 전혀 담호호지 이럴 때는 호호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담호호지. 호랑이를 말하니 호랑이가 온다. 이건 분리된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호호라는 게 만약에 있어가지고서 두 개가 하나의 의미로서 쓰인다면요, 명사와 명사가,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돼가지고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이게 연달아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연달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랑이 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연결이 되면 그 명사에 마다라는 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명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가 아닌 경우에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용사나 동사 계열인데, 예를 들면 뭐 넓다, 회회라고, 이거 아마 뒤에 문장 여기 98번에 있죠. 98번에 바로 나올 텐데, 회회라는 것이 넓을 회자입니다. 그래서 넓고 넓다,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 계열이 연결해가지고 두 번이게 되면 이거는 그 모양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의성어라는 말이나 의태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런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던가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그러한 모양, 그러그러한 모습, 그러그러한 소리,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합쳐서 한마디로는
음성 상징어라고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알죠. 고등학생들은 아는데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사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뭐뭐마다다. 그 다음에 용언인 즉 동사나 형용사 같이 다로 끝나는 말인 것들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의성어나 의태어로 바뀌었다. 그러그러한 모양, 그러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라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요거는 문법적으로 그냥 문법적이랄까? 하여튼 문장 보면서 같은 글자가 두 번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개념으로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바로 어쨌든 그 예가 한번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97번 안 했나요? 아이고. 3세지습 지우 80부터 하겠습니다. 요것도 문장이 아주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삼세지습 지우 80인데요. 지자를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8자니까 4자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세지습 익히다라고 했는데 지 뒤에 있으면 꾸미는 거일 가능성이 높죠. 꾸미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면 얘는 명사인 겁니다. 서술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지는 경우라면은 얘는 서술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익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익힘이든지 습관이든지 뭐 하여튼 뭐 다른 의미로서 쓰였을 것이다 라는 명사의 계열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짓자 서술어 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어조사 우자가 들어가면요 이 어조사 우와 같은 게 뭔가요? 예, 어조사 어자 그죠? 어조사 호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장 중간에 어나 호 또는 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완전히 통일해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다른 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얘죠. 문장 전체에서 한 80%는 얘입니다. 10개 중에 8개는 얘. 하나 정도 됩니다. 얘야 하나, 얘는 0.5밖에 안 되나요? 하여튼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하나 나왔네요. 뭐뭐에서라는 뜻 똑같습니다. 그죠? 뭐뭐에서니까 뭐뭐라는 말은 당연히 뒤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80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이제 문장을 보면요. 3세라는 것은 3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살이고요. 지라는 것이 뭐뭐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3살 때의 버릇입니다. 습관. 그러면 얘가 대표로 하는 거 뭐뭐의. 지의 용법 무조건 두 가지. 대명사냐, 뭐뭐의냐. 일단 무조건 그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명사로 쓰이면요, 보통 문장의 뒷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단위에서 끝부분에 있으면 걔는 대명사일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사용이 되면 의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뭐에 이르다. 80에 이르다. 뭐가요? 3살 때의 버릇이. 원래대로 보면 버릇이 이른다 80에. 이게 기본 구조죠. 3살 때의라는 이것이 꾸며주는 확장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의 버릇이 80에 이른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주술보 문장이고요. 3살 때의 버릇이 80에 이른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3살 때의 버릇이 80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예, 우리말 속담을 한역을 한 겁니다. 속담 8자 하면은 누가 하신 거죠? 정약용 선생입니다. 거의 99%라고 그러면 이상하겠고 한 9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자네. 에이, 정약용 선생님이구나. 딱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사실. 예. 그래서 3세지습 지우80. 여기서 지용법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요것이 꾸며주는 말이 명사계열일 거다라는 것. 한마디 더 늘었습니다. 지는 저기 그 5가지 용법 중에서 대표로 드는 것 중에 여기서 뭐뭐의라는 수식의 개념으로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해서 꾸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늘었습니다. 명사계열이다, 반드시 여기가. 한마디 더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혜 용법은 그런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것도. 그렇게 보시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자를 이걸로 썼네요. 이걸로 써야지. 그죠? 소이불루라고 했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라고 했네요. 천망.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 회는 넓을 해자고요. 넓을 회. 소는 성질 소자입니다. 근데 원칙은 요 글자죠. 예, 원칙은 요 글자입니다. 근데 요렇게 약자로도 씁니다. 약자, 속자로 씁니다. 이렇게 성길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루, 요건 셀루자입니다. 여기는 한자가 조금 어렵네요. 한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아주 좋은. 8개네요, 글자가요. 8개면 사사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을 할 거다라는 것이 느낌이 올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글자가 2번이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넓다라고 해서 용언의 계열입니다. 넓고 넓은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넓고 넓은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문은 의태어나 의성어 관련해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2개를 그냥 연결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렇게 하려면 그냥 넓을 해 2개를 연결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풀이할 때는 그냥 넓고 넓은 모양이 되겠죠. 그죠? 천망회회. 그죠? 여기 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불이라는 거는 뒤에 거 연결해 가지고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에서 더 이상 주목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거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세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루. 그 다음에 이거는 성기다라는 겁니다. 성기다라는 거는 드문드문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넓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넓은데도 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연결을 할 때에 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나 세지 않는다. 성기고 세지 않는다. 어느 게 낫습니까? 나가 낫겠죠. 그래서 나가 낫습니다. 성기나 세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그죠? 성기나 세지 않는다. 천망회회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그죠? 하늘의 그물입니다.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어, 명사하고요. 얘도 명사면 두 개가 꾸며주는 역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와 이런 과, 그러니까 A and B의 계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하늘과 그물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그물이지. 그래서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연결이 되면 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와의 개념이겠냐, 꾸미는 관계냐 이렇게 되는데 뭐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물, 그죠? 하늘의 그물. 회라는 거는 넓고 넓은 모양.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겠네요.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성기나 세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자이긴 하지만 4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자짜리 해석만 할 줄 알았으면 8자는 자동으로 해석이 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성기나 세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성기나 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늘이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넓게 친 것 같아가지고 도망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넓게 쳤으니까 성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 같지만은 절대로 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놈은 언젠간 벌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을 천망회의 소위불루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그죠?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연결이 됐을 때는 명사 계열은 뭐뭐마다 라는 형태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용언 계열인 말들, 즉 다로 끝나는 말인 경우라고 하면 의성어나 의태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요게 새로운 개념 하나 더 추가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 백화문이라는 걸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백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하고, 저희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저희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백화문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백화문의 개념이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제 말하는 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문하고는 다릅니다. 한문은 철저하게 문어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짓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하고는 글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간체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간체차는 그냥 글자 모양이 다른 서체가 좀 다르다 뿐이지 그거는 뭐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한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뜻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하는 표현을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뜻글자가 아니라 표현문자의 그 의미가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 새로 생긴 표현들은 표현문자의 그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가락이죠. 가구가락.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발음 그대로 한 겁니다. 물론 의미도 있죠. 기왕이면은 입에 더 좋고 즐겁고 이런 의미로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의미도 이제 집어넣기는 했긴 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그 음을 그대로 이제 표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는요? 펩시 콜라입니다. 펩시 콜라.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왕성할 왕자가 이게 왕성할 왕자지 않습니까? 그죠? 왕왕이라고 쓰면 뭘까요? 옛날 같으면요, 왕성할 왕자니까 왕왕이니까 왕성한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왕성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어에서는 이게 표음 문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멍멍이가 왕왕 짖는 겁니다. 이 멍멍이 소리입니다. 이게 왕왕. 근데 옛날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없어야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죠. 그죠? 지질패입니다. 지질패자 2개 써놓고 패패를 왕왕이라고 읽은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쓴다라는 겁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왕왕이라고. 그러니까 표음 문자의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물고기, 마늘, 합자죠. 물고기, 마늘, 합입니다. 이 뜻은 합니다만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고기, 마늘, 합자인데 중국에서 합합이라고 쓰면요, 하하 웃는 겁니다. 네, 하하 웃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똑같은 글자 2개 연결했는데 중국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국어에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네, 이런 표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밌죠? 네. 중국 사람들이 재밌어요. 기소불영 물시어인. 아유, 이건 뭐.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가만히 보면, 뭐뭐하지 말라, 뭐뭐어에서, 그죠? 딱 3글자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8글자 반씩 나눠봐야 되겠네 라는 느낌. 그러고 나서 보면 어인부터 볼까요? 사람에게. 물이라는 거는 뭐뭐하지 말라는 건데 얘 혼자 쓰면 안 되죠. 뒤에 말하고 붙여가지고 베풀시, 베풀지 마라 라고 된 거죠. 베풀지 말라. 불욕이라는 걸 따져야 되겠네요. 불욕. 하고자 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놈의 소가 문제입니다. 소. 요게 이제 또 새로운 주의할 글자. 뭐뭐한 바입니다. 뭐뭐에 해당하는 건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얘는 뭐뭐한 바. 하고자 아니하는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글자가 이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죠? 소자 나오면 뒤에 요거 이렇게 생각하고 뭐뭐한 바.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나서 보면 기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은 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타낼 때는 사람 인자를 써서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이제 해석이 되죠.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물시어인 남에게 베풀지 말라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풀이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라. 그죠? 네. 주의할 글자 적당히 생각을 좀 하면서 문장 좀 끊어보고 글자만 알면 대충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자 몸기자 쓸 때는 리을자 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겠고요. 뭐뭐한 바라는 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장소소라고도 하고요. 바소라고도 합니다. 요건 지포자죠. 가가호호 할 때 호자 쓰지 않으니까 지포자. 그 다음에 여기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도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소, 그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소소. 하고자 하려 계곡에서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고자 한다. 그렇게 했고요. 말물자는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딱 집어서 쌍코피를 딱 터뜨리면 된다. 그래서 말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베풀 시자는요.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인에다가요. 야자를 쓴 겁니다. 사람인의 야는 다른 사람이죠.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방으로 베푼다. 베풀시. 그 다음에 인.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기소부력. 네 글자 끊어서 의미별로 끊어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죠. 기소부력 물시어인. 토를 넣으면은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가 나온 게 그게 대략 삼국시대쯤에 아마 토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현토를 한 게. 그 함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 첫 번째 방법.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한문 그대로 쓰는 거죠. 배운 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말 그대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어가 어디 갔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두 번째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서기체라고 합니다. 저기 임신서기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돌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신라 시대 때 화랑들이 내가 이제 우리가 노노맹자 공부해가지고 훌륭해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서 진짜 열심히 하자 이러면 맹세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임신년에 거기다 맹세한 기록이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신서기석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대로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게 돼 있네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기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서기석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서기체 양식으로 또 사용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또 있죠. 향찰이라는 방법입니다. 향찰. 그거는 이제 그 실질적인 말은 그대로 쓰고 형식적인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할 때는 기는 이건 그대로 씁니다. 자기라는 의미로서. 가는요. 더할 가짜 이런 거 하나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사이에 있는 자기가라는 말은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표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향찰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서기, 이게 한문. 자기가 하고는 의미가 있죠. 하고자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하고자 할위자 아니하는 수물은자 수물은자 어떻게 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그 그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하는 은는 이가 을를 뭐 이런 그 말들을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향찰 표기입니다. 이 향찰 표기로 노래를 기록한 게 바로 향가입니다. 향찰로 표기된 노래 가짜에서 향가가 된 거죠. 그래서 향가입니다. 향가는 이렇게 그래서 뭐 셔블 발기 달에 뭐 어쩌고 뭐 번역 막 해놨지 않습니까? 그 번역한 게 요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번역을 쭉 하다 보니까 옛날 말인데다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이거의 의미가 다 다르고 셔블인지 서울인지 이런 말들이 이제 워낙 오래되고 바뀌니까 사람마다 번역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겁니다. 요거는 실질 형태로 봐야 돼. 아니야, 요건 진짜 의미로 봐야 돼. 의견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가의 끝에 보면은 꼭 뭐라 그러면 양주동 번역, 뭐 누구누구 번역 이런 식으로 꼭 넣습니다. 왜냐? 해석이 다 달라지니까.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서 요 향찰 표기가 한참 또 이제 신라 시대 때 유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건 아니죠. 그 사이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총이 뭘 했냐면 기소부력을 물시어인 하라. 근데 이렇게 안 썼겠죠. 예,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일본 가나하고 비슷합니다. 한자의 한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을은 뭐 세 글자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할위자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따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 일본으로 넘어가서 가나가 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방법이 그래서 이제 현토를 다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책 이제 보시면은 어른들이 공부하다가 막 여기다가 뭐 하고 하니 중간에 뭐뭐라 이고 이라 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한문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조금 작게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걸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드디어 훈민정음이 나온 겁니다.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론 있습니다만 동북정운의 그 한자 음을 좀 제대로 표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려고 훈민정음을 창조한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뭐 창제 의미에 보면은 뭐 그런 건 안 나오지만 거기 나오거든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 옛날에 그런 그 한자 음을 바르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기 쭉 이두라고 하죠. 이걸 이두. 예. 이두. 이두 아니에요? 아, 이두는 아니고요. 아, 제가 이게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두, 향찰, 표기라고 하는데요. 이두는요, 이게 향찰하고 비슷합니다. 향찰하고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개를 예. 나눠 쓰는 거니까 다른 뭐 배우다 뭐 어떤 거요? 아, 어쨌든 이게 이두하고 향찰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요. 예, 저도 그 의미는 압니다. 근데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예, 찾아보시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조금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 예, 여러 가지 방법. 예. 요거하고 요거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요거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배웠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예. 비슷하게 배우셨잖아요. 옛날에 이두향찰 배우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훈민정음까지 이렇게 쭉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의 예, 그 은덕으로 이렇게 하고 그 세종대왕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언해본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두시 언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하나 해야 되겠네요. 기소부령 물시어인 마지막 그거가요. 농부아사. 그 다음에 침궐. 종종종종종종. 자, 농부아사 침궐종자라고 했습니다. 네 글자로 한번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한번 첫 번째 갖고요. 농부, 농부는 하나의 단어겠네요. 아사, 침, 궐, 종자, 종자. 종자는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이 글자는 없습니다. 예, 특이 글자는 없습니다. 뭐 있을 유자 하나 있고 뭐 이러면 참 편할 텐데 없네요. 그러면 굶주리다, 죽다라는 말이 있네요. 얘하고 얘가 서술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술어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합쳐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요. 굶주려 죽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꾸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굶주려서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굶주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벨, 침자. 베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또 중요합니다. 얘가. 그걸자입니다. 그기자 배우셨죠? 그기자하고 같습니다. 얘는 그걸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안 하고요. 그 종자라고 합니다.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종자를, 여기가 기가 돼도 그 종자겠죠.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종자를 베고 있다. 그죠? 벤다. 농부가 굶어 죽다. 됐죠? 그러면 연결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8자, 4자, 그궐자, 그 다음에 서술어 이 정도 파악하시면 번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부아사 침궐종자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뭐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사는 굶어 죽는다. 베개 침자, 벨 침자, 그궐자, 종자. 뭐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농부는요, 이게 별신 또는 별진자입니다. 별신, 별진.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허리 굽혀서 일합니다. 그래서 구불곡자. 그래서 이게 농민의 그런 참 애환이 있는 글자죠. 그죠? 새벽에 나가서
구부리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죠. 그죠? 뭐 지압이 붙자야 뭐 합쳐가지고서 농부가 된 거니까 할 말이 없고. 줄이라자, 굶주리라자라고 이제 보죠. 줄이라자. 아사하다라고 하면요. 굶주려 죽는 겁니다. 원래는요. 굶주려서 죽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식자에다가 나아자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뭐 죽는 거니까 잘 아시는 거고요.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어느 날 저녁에 칼 맞아서 죽었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외울 때. 그 다음에 저기 배다라는 건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니까 목심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나무로 만들었고, 요거 이제 베개 이렇게 베고 있고, 여기 사람 이렇게 누워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그렇죠. 그 글자는 이게 그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여기는 팔다리. 뒤집어서 가면은 뭐라고 그랬죠? 거스를 역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뒤집어서 가면 거스를 역자고. 요건 합품음자. 합쳐서 그냥 그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종자는요? 시종자. 왼쪽에 있는 게 뭐죠? 벼화자. 벼 중에요. 쭉쟁이 말고 무거운 거. 걔가 종자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종자. 심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종, 뭐 시종 둘 다 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자를 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종자를 베고 죽는다가 들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농부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보릿고개에 왔고요. 농사 지어야 될 그 씨앗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먹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의 정말 굶어 죽을 때가 다 되더라도 절대로 못 먹는 게 바로 저건 겁니다. 종자는 못 먹어치우는 거예요. 먹어치우면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못 먹고.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참고 있는 거죠. 못하고. 물론 그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죠?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참아야만 또 이게 그렇게 넘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삼순구식 하는 거죠. 맨날. 그래서 엎어져 있다가. 서울사자를 네. 사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요? 네, 아사하고 사침. 사침이요? 예. 그러면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떻게요? 아예 베고 죽는다? 베고 좀 베고 죽는다라고 하시면요. 죽는다가 서술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됩니다. 베고 죽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와야 되고요. 위치상으로는요. 그래서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글자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8자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가 2번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딱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조금 그렇게 바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 베개를 가져가기. 굶더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그래서 농부 아사라도 이렇게 된 거죠. 심걸종자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쉬고 또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